김성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기왕에 지난 10일에 태국에서 체포되고 17일 날 귀국했고 20일 날 지금 구속이 돼가지고 구속 이후 20일간 수사를 받기 때문에 이 김성태 수사도 20일간 이거 촉박한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설 연휴에도 계속 수사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수사의 초점은 뭡니까? 전원 사채하고 비자금 뭐 이런 쪽인가요? 지금 이제 또 좌파 패널들이 또 이게 막 가짜 뉴스를 퍼뜨려요. 야, 이번에 영장에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이 영장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수사가 전부 허구 아니냐. 이게 진짜 좌파 패널들이 문제는 문제예요. 아,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이제 쌍방 보통 이게 영장을요 한꺼번에 다 여치 않습니다. 예. 한꺼번에 다 여면 6개월 뒤에 재판할 때 풀어줘야 됩니다. 봤죠? 네. 근데 그때 김만배나 남욱이나 6개월 지나니까 영장을 또 이게 연장을 하죠. 또 6개월 연장하죠. 이게 저는 좋은 관행은 아니에요, 검찰이. 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이 연장하는 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래. 다른 것만 해도 이게 영장이 발부되니까 굳이 대납을 안 넣어도 되거든. 네. 영장이 발부되는 거는 100%잖아.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나중에 좀 더 수사해가지고 나중에 넣으면 그렇죠. 김성태가 6개월 재판 끝나도 나갈 때 쌍방울 대납으로 영장을 또 청구할 수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 한두 개 꼭 남겨둡니다. 이게 그렇군요. 첫째 이제 관행이 하나 있고. 그것도 쪼개기네. 이거는 이제 수사 기법인데 저는 좋은 관행으로는 안 봐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이게 자금 흐름을 확실하게 더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수행비서, 박모 씨나 매제, 배상윤이 곧 이게 들어온다 하니까 예. 그 사람들까지 이게 조사해서 더 이게 확실하게 자금의 진행 과정 지금도 대충 다 알지만 예. 그걸 이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 이게 저는 두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는 이재명이 이게 미리 영장이 연하면 이재명이 또 방어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겠죠. 요걸 이게 나중에 이재명이 한 달 뒤에 만약에 대장동 위례가 안 될 때 또 청구해야 되는데 쌍방울 예. 이재명이한테 미리 대비하도록 미리 영장 해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영장에 일단 잠시 빼놓은 거죠. 이걸 마치 이게 전혀 혐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좌파들이 왜곡하고 있다. 나중에 진짜 김성태 기소할 때나 이재명 조사할 때 보면 이 대납 자금 흐름 있잖아요. 이미 다 거의 밝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알려진 것은 김성태는 예화 밀반출, 그러니까 대북 송금이라든가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한테 뇌물 준 거, 어떻게 보면 좀 작은 수위의 그런 범죄,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횡령 배임, 그거 절대 없었다 그렇게 하는 것 하나고, 이재명은 아직도 전혀 모른다. 더군다나 무슨 특정한 목적으로 해갖고 돈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전달한 거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 그거 없다. 이건 아주 확고하게 두 가지 사안. 그러니까 배임 횡령, 나 전혀 없다. 다 내 돈으로 했다. 그리고 뭐 다소 법률적으로 그런 하자는 있을지 모르지만 불법 없었다는 것도 하나고, 이재명 모른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 언제 입을 여는 거예요? 지금 이제 김성태 영장에 보면 구속영장이에요. 예. 이틀 조사한 거. 제가 이제 처음으로 이게 방송에서 거의 4,900억, 5천억에 육박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처음 이야기했죠. 예, 그렇죠. 이게 제가 엑셀로 하나하나 면밀하게 추적한 제가 작업이에요. 이걸 이게 전체적으로 횡령이 4,500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이번에 영장에 4,500이 들어갔잖아. 예, 딱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서정욱이 너 어떻게 알았냐? 검찰하고 내통이 아니냐? 뭐 검찰하고 내통이라기보다 제가 수사 물론 취재는 하죠. 예. 근데 하나하나 제가 이게 엑셀로 계산해 본 겁니다. 예. 범죄 혐의마다. 예. 그래서 이게 4,500억이 들어간 건데 거의 반올림만 제 주장하고 비슷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제일 저는 큰 게 변호사비 대납득이 크지만 북한 문제죠. 예. 북한 문제. 대북 송금. 결국 이제 옛날에 이화영이가 북한에 가가지고 해주 있잖아. 황해도 할 때 해주. 예. 거기에 스마트팜, 우리 자동으로 이게 농작물 하는 거 있잖아. 스마트팜. 네. 이거 하고 이제 경기도가 지원해주고 이재명이 거기에 북한까지 방북 이런 게 다 합의됐었거든요. 예, 그 뭐 50억 원인가 예. 된다면서. 근데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 안 해주니까 결국은 이제
쌍방울이 바로 이게 대납해버린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게요. 이게 그냥 대납이 아니고 쌍방울이 돈을 하면서 이게 경기도하고 합작으로 북한에서 광물 사업이나 예. 또는 하다못해 철도 사업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예. 여러 사업을 하는데 경기도하고 공동을 하는 사업도 많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장이 된다 봤거든. 대통령이 되면 북한하고 합작 사업이 많잖아. 예. 이때 쌍방울이 다 들어가는 조건으로 예. 돈을 대준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검찰에서는 북한의 지원은 제3자 뇌물이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다. 두 가지로 지금 기소하려거든요. 예. 근데 저는 거기에다가 국가보안법도 해라. 그다음에 적국한테 돈을 갖다 준 거 여적 아니냐 사형. 이렇게 주장하니까 여적죄라고. 제가 여적이라고 주장하니까 자 근데 여적 아니까 조선일 보고 팩트 체크까지 해놨던데 여적은 아니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하게 주장한 거죠. 물론 이게 엄격하게 법리 검토는 해봐야 되지만 예, 예. 아니 하는 행태가 예. 북한한테 몰래 50억 갖다 주면 이게 문제고 이게 쌍방울이 그냥 준 게 아니고 네. 이재명 측과 북한 사업을 같이 하는 조건으로 돈을 대줬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다. 예.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뭐 밀가루나 묘목 지원한 거 있죠. 예. 그것도 15억이죠. 요것도 이게 안 사고 북한하고 짜가지고 받은 걸로 해가지고 현금 바꿔 갖다 줬잖아. 예. 8억이죠, 그게. 예. 근데 그걸 경기도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모를 아니 수가 밀가루 어디 샀냐 묘목 어디 샀냐 이걸 모를 수가 있냐고. 예. 전부기 짜고 현금 갖다 주라. 예. 저는 북한 문제도 크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아마 이제 김성태도 조만간은 입을 쉽게는 안 열 겁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 김성태도 나름대로 조폭의 행동대장 출신입니다. 예. 전주 나이트파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는 시각은요. 결국은 이제 매제나 수행비서 배상윤이가 와야 돼. 배상윤이가 김성태하고는 이게 피보다 더 진한 물이잖아. 예. 배상윤이가 와가지고 대충 이게 불면 김성태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게 아마 배상윤이가 곧 온다 하니 곧. 그때가 근데 김성태도 입을 열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수행기사,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그 박모 씨, 그 차명폰이 뭐 우르르 나왔는데 거기 또 차명폰에 여러 가지 그게 뭐 박모 씨가 전화한 게 아니고 김성태가 여러 곳에 뭐 국내라든가 이런 지시도 내리고 그런 전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또 뭐 이재명 측하고 무슨 얘기를 나눴을 수도 있고 이재명은 아니지만 그 주변 사람들하고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면은 이재명도 버티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이재명과 이 김성태 간의 어떤 그 가교 역할이랄까 그 역할을 했다고 한다면 이화영하고 안부스라고 봐야겠죠. 특히 이화영. 이화영이 있는데 뭐 구태 두 사람이 만날 이유도 없잖아요. 만나면은 또 괜히 여러 사람 눈에만 띄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하고 안부스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불면은 또 그것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럼요. 지금 이게 이화영이가요. 이화영이가 근데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장을 했잖아. 예. 비서실장 2018년에. 예, 예. 근데 그때도 쌍방울 카드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야 이재명 캠프의 비서실장을 할 때 이화영이가 예. 그때도 그 쌍방울의 법인 카드를 그대로 쓴 거예요. 예. 저는 이화영이도 있고 그다음에 안부수는 이게 또 생김새나 하는 짓이요. 예. 옛날에 군인권센터의 그 임태훈이라고 있잖아요. 야, 그 동성연애잔지 뭐게 군대 안 가 처벌되고 군인권 하는 예. 이자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저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 안부수가 예. 하는 짓이 임태훈이하고 비슷합니다. 잘 봅니다. 저는 안부수에게 충분히 불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해찬이도 있잖아. 이해찬이 그렇죠. 그 보좌관을 갖다 미래산업에, 그 미래산업에 사회이사 했잖아요. 네, 예. 황모 보좌관. 네. 이해찬도 빨리 조사해야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 여러 사람들이 노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성태하고 뭐 이재명이가 모른다? 이거는 이제 술집에서 통화를 했다고는 인정했잖아요. 예. 한 발 물러섰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술집에서 삼성그룹의 이재용하고 제가 통화를 했다. 이게 평생 기억이 잊혀질까요? 그러니까. 저는 한 번 이상 했다 보지만 예. 만약에 이재명이 네 말대로 그래 술집에서 쌍방울 김성태하고 한 번 통화해도
이게 잊혀지느냐고. 왜? 쌍방울이 너 북한하고 사업할 때 2번이나 쌍방울이 돈 다 대주고 그렇잖아. 그럼요. 돈도 이게 다 대주고. 네. 교류연사 때 돈 너 다 밑에 대주고. 참모들 7명이 쌍방울에 고문변호사 사회에서 하고 이 김성태하고 술자리 통화한 게 기억이 안 나? 아니 이거 뭐 침해도 유분수지. 이러면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그러네요. 그 다음에 2번 이상 만난 게 나왔어요. 옛날에 쌍방울 본사의 그 부사장이 녹음이 됐는데 예. 부사장이 이재명이가 쌍방울 본사에 도지사 되기 전에 한번 오고 예. 그 다음에 도지사 되고 나서도 쌍방울 본사에 왔대.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내 방에도 들르고 갔다. 내 방에도 들르고 갔다. 아이, 도입니다. 도. 내 방에 들르고 간 게 아니고. 도. 그래. 아니 이재명이가 도지사 되고 나서 그래 부사장 만나러 찾아가겠냐고. 그러면요. 당연한 이야기죠. 쌍방울이 김성태 만나니까 갔다가 부사장도 다 조폭이고 너 아니까 그 방에도 한번 들러서 격려했겠지. 그렇잖아요. 예. 저는 수없이 만나고 통화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대장동 수사도 있고 김성태 이 변호사비 대납 수사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또 기소가 착착 되면은 민주당의 이른바 포스트 이재명 발악할까 이쪽에서도 본격적으로 손절 그런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